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경력 단절 여성 요즘 참 이야기 많이 하는데 보통은 임신이나 출산, 육아, 그리고 가족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 활동이 중단된 여성을 이야기하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여성분들에게 힘이 되실 수 있도록 그녀가 돌아왔다에서 알찬 직업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녀가 돌아왔다에서 선정한 경력단절 여성 추천 직업 속기사. 속기사는 신속함과 정확성을 기본 바탕으로 삼고 음성과 영상을 문자로 변환해주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기사라고 하면 빨리 기록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빨리 기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는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기존에 오랫동안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는 김윤미 씨. 그녀가 준비하고 있는 직업이 바로 속기사인데요. 속기사 준비에 한창인 그녀가 돌아왔다 제작진에게 의뢰한 고민은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윤미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하던 일을 그만두고 속기사 직업에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속기사 직업의 전망이 궁금하고 앞으로 제가 결혼, 임신, 출산으로 경력 단절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하는 여성들의 큰 고민 경력 단절. 그리고 김윤미 씨를 비롯한 많은 여성들이 준비하고 있는 직업 속기사. 오늘 그녀가 돌아왔다에서는 경력 단절 문제와 속기사 직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경력 단절 여성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직업 중에서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적합한 알맞은 직업을 선정해서 관련 직업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 텐데요. 이번 주 선정 직업은요, 저희가 새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고민이 있는 여성분의 사연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바로 조금 전에 보신 고민 의뢰를 한 김윤미 씨가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직업이죠. 속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사님, 속기사 네. 어떤 직업인가요? 일단 직업사전에 명시된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요. 회의, 그 다음에 강연, 강의, 좌담회 등에서 발언자의 내용을 듣고 속기부호를 이용하여 받아쓰거나 타이핑하고 다시 평상문자로 번역해서 기록 문서로 작성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이제 그에 수반되는 직무들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 발언자의 발언 내용을 듣고 속기부호로 이제 받아쓰거나 컴퓨터 기기를 이용해서 이를 기록하는 이런 직무를 수행하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받아쓰기가 끝나면 속기부호를 일상문자로 옮겨 적거나 속기 기계로 기록한 내용을 수정 편집하는 직무를 또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러한 구술 사항을 듣고 속기 자료로 검토를 해서 서로 간의 번역문을 이제 대조하고 확인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어려운 외래어나 그 다음에 뭐 수로 같은 이런 사전적, 그 다음에 전문 서적을 참고를 해서 기록에 명시하는 이러한 직무들도 수행을 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전문적인 분야인데 어떤 네. 점에서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어울린다고 하는 걸까요? 예, 실제로 자격증에 관련해 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도전할 때 조건이 없다라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자격증을 보게 되면 뭐 고등학교 이상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실제로 속기사 같은 경우는 자격 요건이 없고요. 학력의 제한도 없다라는 점. 따라서 경력 단절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도 오히려 도전하고 본인의 실력에 의해서 검증받을 수 있는 희소성 있는 또 자격증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임신 중이나 그 다음에 출산 육아 후에도 바로 그 관련한 부분들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이제 뭐 인기로서는 좀 크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은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지식보다는 개인화된 숙련화된 그 정도에 따라서 전문기술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경력 단절 여성분들한테 최적합된 직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녀가 돌아왔다 월요일에 만나는 빅데이터 토크쇼에서는 관련 키워드를 통해서 경력 단절 여성에 관련된 이슈와 속기사 직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아봅니다. 이번에는 경력 단절 여성, 우리 앞서 네. 사례에서 나왔던 속기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속기사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네, 속기사 첫 번째 키워드는 글씨입니다. 네. 네. 그래서 속기사 전체 테마를 분석했을 때요, 2위에 글씨 쓰다가 나왔고요. 그다음 3위에 단순히 글씨 쓰다, 4위에 또 글씨, 이렇게 해서 글씨로 계속 연계돼서 언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딱 떠오르죠? 예. 근데 속기사는 이렇게 타이핑을 하는데 글씨가 나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글을 네. 쓰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네.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글씨를 사실을 변환하는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글씨를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은 글씨를 써서 번역하는 개념이 아니라, 네. 그걸 듣고 글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글씨가 첫 번째로 좀 언급이 된 것 같고요. 네네. 또 방송에서도 퓨리버라고 해가지고 네. 방송 영상을 보면서 이제 타이핑해서 이제 문자로 그렇죠. 네. 만드는 그런 직군들이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속기사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글씨가 항상 그 사람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속기사의 첫 번째 키워드로 언급이 됐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우리 채은 MC가 말한 것을 제가 그냥 글로 옮길 수도 있잖아요. 녹음한 네, 것을. 그렇죠. 근데 그걸 속기사한테 맡기는 이유는 이게 약간 공증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정확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법적인 공증 노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속기사들의 또 글씨와 연결되는 직업의 네. 형태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이 직업의 특성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일상생활에서 보는 좀 글씨와 우리가 연관되는 일들이 속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네. 예, 네. 듣고 보고하는 것들을 다 변환하는 작업을 하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1위로 언급을 했습니다. 속기사분들이 글을 잘 써야 되는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정확하게 옮기는 게 중요한 거죠. 글씨로 예. 변환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그렇죠.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장 기자님 최근 속기사 관련해서 뉴스 흐름은 어떤가요? 네, 요즘 속기사 관련해서 어떤 역할들이 커지고 있는 이유가 스마트폰 시대다 보니까 이제 버튼 하나로 녹음을 하는 그렇죠. 경우가 굉장히 네. 많잖아요. 예전에는 어떤 범죄의 어떤 증거라든가 어떤 분쟁의 증거로만 어떤 녹음이 쓰였다면 최근에는 어떤 블랙 컨슈머라든가 어떤 각종 사소한 다툼, 분쟁 이런 것들도 네. 어떤 녹음 파일이 증거로 유용하게 네네. 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주는 속기사의 역할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10년 전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흐름이 달라진 게 있나요? 네, 10년 전에도 속기사와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들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말이 이태백, 20대 태반이 맞아. 정말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에요. 이태백인 가운데 이제 컴퓨터 속기사가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기사가 좀 눈에 띄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이제 공중파 방송들이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이제 한글 자막으로 예. 이제 방송을 내보내던 시절이었거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속기 사무실이나 어떤 여러 가지 회의 자료 등으로 쓰이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속기사가 굉장히 각광받는 직업으로 네. 떠오르고 있다라는 기사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예. 해외의 경우에는 이 속기사 직업이 어떤가요?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속기사라고 해서 직업명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보다는 이제 그 직군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보니까 이제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에 있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넷이라고 하는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업 아웃룩 핸드북이라고 해서 2016년도에서 17년도에 나왔던 내용을 기반으로 제가 보게 되면 법무 속기사 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듀티나 태스크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워크 콘텐츠를 가지고 봤을 때 세 가지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일한 작업의 반복의 중요성 100%. 그러니까 동일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되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이제 명시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확성의 중요성을 네. 강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라는 이 부분에서의 이제 워크 콘텐츠를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직업을 우리가 보게 되면 크게 임금 부분은 2015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매 시간, 시간 단위랑 한 23.8달러, 연간으로 보게 되면
이제 뭐 49,500달러 정도니까 한 5,5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가져갈 수 있는 선단이죠. 실제로는 억 단위의 고연봉자도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고요. 취업이라는 영역도 21,000 정도로 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상 성장이라는 부분인데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약 10년으로 봤을 때 총 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 평균보다 느리게 성장한다라고 해서 약 2%에서 4% 선을 명시를 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시작된 케이스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에 맞게끔 이제 들어와서 이제는 활성화되는 이런 추이를 보이기 때문에 성장은 조금 느리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대한 고용에 대한 안정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좀 대체적으로 유망 직업 또는 유명 직업에 계속 포진하고 있는 직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속기사와 관련된 첫 번째 키워드 글씨였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녹취록입니다. 그래서 그 속기사 전체 테마 분석했을 때 11위에 언급이 됐습니다. 11위요? 네. 10위 안에 든 키워드가 아닌데. 그게 보통 10위 안에 다 넣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선정하신 이유가 이번에는 있을까요? 스마트폰 거기에 보시면 다 녹취 기능이 좀 있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음성 녹음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비약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활화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정치적으로도 이 녹취록이 또 문제가 돼서 빈번하게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개인 간에 어떤 분쟁이 생기면 우리 다 그 녹취하잖아요. 증거물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전화 와가지고 신고했더니 경찰이 그걸 녹취하지 않으면 증거가 없어서 개인정보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녹음만 해서는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녹취록으로 정리를 해야만 증거로서의 효과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그 요즘엔 생활 속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10위 안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번에 두 번째 키워드로 선정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제 녹취록이라는 말도 음성 녹음과 더불어서 우리 생활 속에서 굉장히 생활용어로 많이 들어왔다라는 의미로 언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도 있죠. 맞아요. 저는 정말 거의 웬만하면 녹음을 하는 편이에요. 특히 스케줄 관리가 제대로 안 될 때가 있다 보니까 정확한 시간, 장소 이런 거를 좀 녹음을 해놓고 다시 들으면서 정리를 하고, 또 저는 처음 시작이 방송 기자였어서 사실 습관화가 돼 있군요. 직업병처럼 우리 장 기자님이 뭐 더 그러시겠지만 이제 간혹 뉴스 같은 거 할 때 그 녹음한 음성 그 자체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일종의 직업병처럼 습관이 돼버렸는데 어떨 때 음성 녹음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회나 이제 세미나 때 이제 발표 주제자에 맞게끔 이제 저는 이제 녹음을 제일 많이 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기술 교육 같은 거 있어요. IT 쪽 관련해 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 툴을 좀 배우게 된다 했을 때 한 40% 정도까지는 제가 좀 따라가는데 실제로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이제 형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 교육 스타일을 잘 알다 보니까 그럴 때 수업은 들었는데 나중에 따라하지 못하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녹취를 해놓고 듣고 다시 반복 학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녹취를 좀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컨설팅 미팅 하다 보면 그 대표님들이 이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또 들어줘야 되는데 메모하다 보면 집중을 또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녹취를 합니다. 녹취를 해서 나중에 이제 와서 다시 한번 들어봐서 그 내용 중에서 혹시 빠진 거라든가 내가 놓치고 간 거 있으면 다시 정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TV를 보든 어디를 갔을 때 좋은 강의를 하고 있으면 그것도 녹취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를 위해서 녹취를 합니다. 제가 이제 어디 가서 특강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그걸 녹취해가지고 제가 저한테 이제 피드백을 다시 하면서 이제 제가 혹시 이제 말하는 데 있어서 단어를 잘못 사용하진 않았나, 내지는 어투가 별로 좋진 않나, 이런 피드백을 좀 많이 하는데 활용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연애할 때 쓰면 좀 좋긴 하겠더라고요. 연애할 때요? 네. 남자친구가 노래 불러주면 녹취해서 늘 듣는 거죠. 사랑의 세라모니로. 장 기자님은 워낙 많이 하시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원체 많이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기사와 관련된 분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녹음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요즘에는 또 스마트폰으로 취재할 때 이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기가 안 좋은데 화면에 누가 이제 발언을 하면 다 스마트폰 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여기 스마트폰 다 꽉 차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다 이렇게 적고 있었었는데
요즘에는 수업은 다 되고 있는데 이 기자들이 이제 스마트폰이 녹음하기가 편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녹음을 하죠. 발언이라든가 어떤 네. 행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녹음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통 이제 그런 공소상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뭐 미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든지 할 적에는 녹취합니다라고 미리 사전에 이야기 승인의 동의를 받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그쵸, 이제, 뭐, 그게 이제, 사안이 좀 예민한 사안이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제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 외에 이제 좋은 인터뷰, 뭐 긍정적인 인터뷰는 그냥 당연히 뭐 녹음을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네. 거는 뭐 굳이 얘기하지 않고 그냥 녹음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녹취한다고 하면 100% 거의 싫어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어차피 나중에 관련해서 문제가 될 법적으로 수 있는 문제될 수가 있기 경우에는 때문에 하는데 일상에서는 아, 근데 또 그만큼 미디어에 노출이 잦은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혹시 그러면 그런 녹취할 때 녹취록을 속기사한테 의뢰해 본 적 있으신 분 계시나요? 다행히 저는 아직 없어요. 저도 아직 좀 없는데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저희 직원 이제 분 중에 한 명이 네. 정말 이 독수리 타법도 아닌데 네. 이 키보드를 엄청 세게 두드리면서 상대 속도가 한 600 정도 이상 넘은 분이 있어요. 오. 엄청 빠릅니다. 근데 그거를 한 명이 아니라 다중으로 몇 명 듣는 분들에 대해서 그걸 옮기는 분이 있는데 엄청나게 문서 작업 회의록 같은 걸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혹시나 생기게 되면 전문 속기사한테 맡겨야 되겠지만 그분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미디어 분석해갖고 대한 발표를 했는데, 그 직원들이 이제 피드백을 하는 것들을 제가 녹취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나중에서 정리하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게 말로 했을 때는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글로 기록을 하면요 엄청나더라 양이. 그래서 굉장히 힘든 거구나라는 걸 그때 느낀 적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번 정도 이제 녹취록을 맡겨가지고 해본 경험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저희 이제 방송 매체가 아니다 보니까 방송 매체 같은 경우는 이제 녹음 파일을 그냥 틀면 되는데, 네.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녹취록을 맡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진을 찍어서 방송에 네. 아니 그 기사에 내보내기 위해서 네. 한번 맡긴 적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분쟁이 발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기사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계속 이제 법정 다툼으로 네. 가서 이제 녹취록을 맡겨가지고 결국에는 좀 그 녹취록 때문에 해결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비용은 이제 30분당 보통 평균으로 보면 한 20만 원 정도 선이라고 하고요. 이게 잡음이 많냐 아니면 음성 파일이 굉장히 뭐 깔끔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0분당 20만 원 정도 수준인데 녹취 파일이 좀 양호한 수준이면 뭐 15만 원 정도 선까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5분 단위로 보면 한 5분에서 10분 사이는 5만 원에서 7만 원, 10만 원 이 정도 선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은 가격이 비싼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맡겨야 되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공증, 아까 저희들이 계속 얘기한 네, 공증의 법적 효과가 효력. 있기 때문에. 네. 자, 속기사에 대한 키워드 두 번째는 녹취록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속기사에 대해서 자세한 직업평가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상 부문 살펴볼게요. 속기사의 초기 수입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속기사가 지출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거를 딱 규정해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조사한 거는 이제 속기사무소에 근무하시는 속기사 네, 네. 분들의 초기 월급이 한 150만 원, 180만 원 정도 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커리어넷에 따르면 이제 월 평균 수입이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네.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속기사가 이렇게 소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공무원이나 뭐 여러 분야로 나갈 수 있지만 그쵸. 또 사무소 같은 경우는 창업이잖아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퍼스널 브랜드가 중요하겠죠? 속기사는 진짜 퍼스널 브랜드가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이제 개인의 실전 경험이나 실력이 이제 평가돼서 결국에는 소득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아주 좋은 그거와 더불어서 능력급으로 일을 하기에 아주 좋은 또 직업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의 어떤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고 그거에 대한 정확도와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그 네.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퍼스널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오프라인에서의 고객 만족도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퍼스널 브랜드 엄청 관리하고 신경 쓰고 또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네. 분들을 같이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상중하 평가 시간입니다. 자, 각 분야별로 상중하 평가를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먼저 조 박사님, 네. 속기사 직업의 고용 안정성 어떻게 평가하시는 건가요? 일단 고용 안정성 측면으로 보게 되면요. 일단 공무원 계열과 방송
방송 계열 등 이제 매체 발달로 인해서 근무 환경이 좀 확대된 부분, 네. 그 다음에 뭐 이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따라 가지고 이제 틀리지겠지만, 프리랜서 영역들이 좀 전문화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전문화가 됐다라는 것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객이 또다시 이어지는 약간 보면 연속성을 네네. 가져가는 프리랜서 유형이다. 따라서 실제로 보게 되면 직업, 시간, 우위 분류 원칙에 의해서 약간 안정성 측면은 좀 높게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상중하로 구분했을 때 안정성 측면은 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고용 안정성 상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예. 자, 다음 직업 전문성 오 교수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 한글 속기사인 경우에는 진입 장벽도 낮고, 그 다음에 학력이나 연령, 그 다음에 그 직업에 대한 부분에 구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그 속기사 자격증을 준비하면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직업 전문성을 봤을 때 중으로 이제 평가를 드리고요. 네. 그다음 영문 속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 속기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제 특화된 영역을 차별화시켜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글로벌한 그 컨벤션이나 행사나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강해서 고소득으로 갈 수 있는 네. 그런 전문성을 좀 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 상으로 네.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속기사 직업의 고용 평등 어떻게 네. 평가하실 건가요? 대부분 예전에는 여성분들이 이제 그 주종 직업으로 가져갔던 부분인데 최근에는 남성분들도 많이 이제 속기사로 도전하고 계신 네. 이 직업군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성분들의 언어나 문장 구조상 이해와 속도, 그다음에 꼼꼼함, 그다음에 반응 속도, 이해도 구조화시키는 측면에서는 실제로 보게 되면 남성분보다는 여성분들이 조금 더 네.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분들의 고용 평등 측면에서 보면 형평성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남성분들이 있으나 여성분들이 있거나 그에 대해서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거의 전문적인 직업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고용의 평등성은 상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용평등 상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자, 다음에 속기사 직업 근무 여건 상중하 어떻게 평가할까요? 예, 근무 여건 짧게 평가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지 않은 직군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근무 여건을 와, 오늘 상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속기사 어떤 여성들에게 추천하는지 핵심 키워드 적어주시죠. 먼저 오 교수님 어떻게 적으셨나요? 예, 첫 번째는 정확성, 그다음에 집중성, 책임감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듣는 거를 그대로 글을 변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어야 되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면 집중력이 더 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만하면 되지 않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결과물이 상당히 이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 어떤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분들에게 꼭 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정확성, 집중성, 책임감 적어주셨고요. 조 박사님 어떻게 키워드 정하셨나요? 저는 첫 번째가 능동적 청취력이라고 했고요. 네. 두 번째가 선택적 주의력, 그다음에 세 번째가 상호작용이다라고 네. 저는 세 가지를 했고요. 일단 뭐 우수님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런 구두 독해력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기록 네. 문서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적극적인 청취력은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선택적 주의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산만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특정 및 특정 기간, 일정 시간 내에 그거를 짧게 요약을 해서 들어야 네네. 되기 때문에 주의력이 중시적이지만 선택적인 주의력이 좀 요구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상호작용, 즉 인지를 하고 자기가 느낀 것을 기록에 옮길 때 이 기계화에 의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 맨머신 시스템 측면에서 저는 같이 움직여야 되는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세 가지를 표현했습니다. 능동적 청취력, 선택적 주의력, 상호작용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적어주셨고요. 장 기자님 어떻게 적으셨나요? 예, 저는 첫 번째로는 집중력, 두 번째로는 꼼꼼함을 네. 뽑았는데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집중력 그리고 기억력이 필요하고 청력과 판단력을 갖춰야지 좀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맞춤법, 장문법, 문법에 관해 어떤 컴퓨터를 활용해서 좀 네. 능동적으로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여성분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혼자 하는 직업
작업이 많다 보니까 이제 꼼꼼하게 집중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여성분들에게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집중력, 꼼꼼함 적어주셨어요. 세 분이 키워드가 그래도 좀 많이 비슷하게 네. 나왔습니다. 자, 속기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종합평가 해볼 시간입니다. 5점 만점에 몇 점으로 주실지 점수평가 해보겠습니다. 자, 세 분이 보실 때 속기사 종합평가 먼저 오 교수님부터 평가해 주시죠. 예, 저는 5점을 드렸습니다. 오, 네.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는 정년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령이나 그런 제한이 없다라는 거. 세 번째는 학력 제한도 없다라는 게고요. 또 하나는 탄력적으로 자기가 유연하게 네. 그 재택근무라든가 아니면 육아나 뭐 이런 병행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장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의 이제 숙련도와 전문성이 좀 쌓이면 고소득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발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경력 단절 여성들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네. 5점으로 드렸습니다. 만점을 주셨습니다. 네. 자, 조 박사님은 몇 점 주실 건가요? 그러게요. 저도 정말 처음으로 네. 5점을 제가 정말요? 먼저 부여를 네네. 좀 했습니다. 아까 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 단절 여성분들 또 새로운 평생 직장이 아니라 이제는 평생 직업으로의 전환에 있어 가지고 정말 전문성을 가져갈 수 있는 네. 직업이지 않을까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이제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 측면에서도 네. 이제 지자체라든지 여러 가지 시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매체 부분들의 방송 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전문 직업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큰 매력을 가지고 5점 만점에 5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기자님은 몇 점 주실 건가요? 네, 저는 4.5점 오, 네. 평가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경력 단절 여성과 같이 해서 이제 이번 주제를 다뤘었는데 네. 여성분들이 도전하고 어떤 취업하기에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직군 중에 하나여서 여성분들이 도전하는 쉬운 어떤 직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속기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이 점차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또 거기서도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더 세분화적으로 많아질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는 4.5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세 분 다 점수를 높게 주셨어요. 네. 상종합 평가에서도 꽤 높은 평가가 나왔고 5점 만점, 점수 평가에서도 5점, 5점, 4.5점 이렇게 높은 점수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속기사가 굉장히 좀 안정적이면서 또 여성이 진입하기에 특히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도전하고 진입하기 좋은 직업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방송 보시면서 좀 나도 해봐야겠다 이런 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 전문가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셨던 속기사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내일은 자격증 정보와 취업 전략 살펴보겠습니다.